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오늘은요, 하태민 종목 분석 342번째 시간으로요, 루닛이란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 또 AI 관련주기도 하고 의료 관련주라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야기가 아주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알면 판단이 서는 종목이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입니다만 쉽게 이해시켜 드린 측면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사태민 검색하시면요, 네, 제 카페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데일리부터 장중 속보 종목 리포트 뭐 전부 다 제가 쓰고 있습니다. 루닛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장중 스트리밍 방송을 합니다.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하태민의 종목 사랑, 하태민의 주식 사랑방 2기방 730여 분 있는 방, 제가 1기방, 2기방만 합니다. 딴 데는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2기방 입장번호가 3690입니다. 들어오시면 리딩 같은 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 도움되는 정보만 제가 하루에 몇 건씩 알려드리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루닛 어려운 종목, 신규 상장전 자본금 61억인데 AI 관련주라는데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라서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네, 그래서 인건비 제한만 컨트롤하면 금방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은 아직 초기인데 그래도 지금 매출이 연간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AI를 이용한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는 독보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 주력 제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꼭 드려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조금 각오를 하십시오.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루닛 인사이트라는 거 뭐냐? 폐암이나 유방암을 진단을 보조하는 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이다. 의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암과 유방암을 판독을 하는데 발병 의심 부위 AI로 여러 가지 사례를 축적한 다음에 생긴 게 좀 이상하면 여기가 좀 이상해요 하고 의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좀 이해가 쉽죠? 그래서 라이선스 키를 발급해가지고 우선 캐펙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장비, 촬영 장비를 제조하는 장비 회사에 내장되도록 이렇게 요게 한 1200만, 1300만 한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 G 헬스케어, 후지필름, 필립스, 홀로직 파트너십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 관련한 회사 중에 이들과 파트너십 한 회사는 루닛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닛뿐인 걸로. 그 다음 오펙스 모델이라고 해서 요거는 네, 한 장당 부과되는 구독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캐펙스는 한 번에, 오펙스는 두고 계속 받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실 되겠고요. 그래서 폐암을, 네, 아까 엑스레이 검사, 결국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과 같이 하겠죠.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방암은 여성분들의 유선 조직이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정말 유방암은 판독이 아주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방암 검진할 때 전문의가 2명이 반드시 판독하도록, 혼자 판독하지 말라 가이드라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홀로직사하고 네, 유방 촬영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좋죠. 그 다음에 우주 유방암 검진 운영권도 하겠다.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정말 어려운 게 루니스코프인데요. 루니스코프는 이런 말 들어도 벌써럽지. 암조직 슬라이드, 면역학적 성질과 PDL1 발현 여부,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나라 말이냐 쉽게 이해를 해드릴게요. PDL1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면역치료제 키트루다 이런 거 들어보실 건데요, 암세포에는요 PDL1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
T세포, 면역세포에는요, PD-1이라는. 그래서 이 PD-L1과 PD-1이 결합을 해버리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봐. 그래서 얘들을 지금 둘을 못 만나게 이렇게 하는 약이 면역 항암제인데요. PD-L1이 맞는 게 이제 키트루다, 티센트릭 임핀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PD-1을 억제하는 게 키트루다. 키트루다가 지금 면역 항암제 중에 1위죠. 키트루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키트루다나 티센트 임핀지 이런 것들이 약값은 되게 비쌉니다. 1년에 한 4억 정도 듭니다. 1년에. 뭐 3주에 한 10,000불 드니까요. 1년에 한 4억 드는데요. 약값은 비싼데 한 25% 정도밖에 안 들어요. 이걸 높이는 게 문제다. 그런데 이 PD-L1이 문제는 이 암세포에 PD-L1이 있어야 얘들이 뭐 들을 거 아닙니까? 면역 항암제가. 그래서 암세포에 PD-L1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있으면 이 약을 쓰면 좀 효과가 높아지겠죠. 근데 암세포에 그거 없는데 이거 써봐야 만날 일이 없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PD-L1 판독에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놓고 여러 사례를 보고 얘가 지금 암세포 중에 여기가 지금 PD-L1이 있어요. 추정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면역 항암제 쓰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런 거죠. 근데 가든트 헬스케어 이 회사가 만만치 않었죠. 여기에 이미 이 회사는 루닛에 투자도 했어요. 그만큼 루닛은 인정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가든트가 넥스트 티슈 넥스트라고 하는 자기들의 프로파일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루닛의 PD-L1을 통합 솔루션을 같이 하니까 네, 검출이 20%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래서 지금 쓰고 있다. 스코프 IO는 뭐냐면요. 자, 그 암세포를 보면 암세포라는 게 여기 암세포가 있으면요.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어막을 만듭니다. 이걸 갖다가 또 우리 의사분들은 어렵게 종양 미세 환경이다. 이렇게 또 이름 붙이죠. 자, 어떤 의사분들은요. 그 영어를 한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재주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종양 미세 환경이다. 여러분 말 들으면 암세포가 자기들의 방어막, 그래서 함부로 T세포 이런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암세포 안에 면역세포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T세포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막을 통과하지 못해서 주변에 이렇게 T세포들이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T세포가 암세포 근처에도 없는지 그런 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 또 면역 항암제를 쓰는데 효과적이겠죠.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 듣고 보니까 이게 솔깃하죠. 뭐냐? 이거는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이런 업종에 키트루다 이런 회사에서 좋겠죠. 뭐냐? 키트루다 이런 회사에서 보면 얘들이 네 쓰면 우리 약을 더 팔 수도 있겠네. 더 찾아 PD-L1을 더 찾아주면 더 팔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상당히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또 한다면요. 우리가 또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이건 여성분들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유방암을 어떤 일이 벌어졌네. 2022년 ASMO인가요? 자, 미국 종양학회에서 ASCO입니까? 그래서 미국 종양학회에서 일본의 다이치 산교라는 건데 엔허투라는 또 항암제를 유방암 치료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유방암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성, 음성 이렇게 하는데 한 4단계 정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단계 정도가 음성이고 한 단계를 양성으로 하는데 엔허2를 내놓으면 다이치산교에서 음성은 한 단계, 그 다음에 중간에 저발현, 그 다음에 양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요 저발현이 두 단계 정도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저발현되는 요것도 이제 유방암에 해당하는, 그래서 약을 N허투를 처방할 수 있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의사들은 좋아하겠죠. 이 말은 여성분들의 이제는 유방암 판정률이, 양성 판정률이 아주 높아진다. 그전에는 음성으로 하던 부분도 이제는 저발현으로 양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이걸 단계별로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저발현에 해당하는 건지, 음성에 해당하는지, 양성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거 할 때도 루니스코프가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앞으로 이제 2022년 임상종양학회 하는 바람에 여성분들의 유방암 양성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파는 항암제 회사들은 아주 반길 만한 내용이라서 이 회사에 앞으로 이 루니스코프가 사실은 굉장히 돈 될 일이다. 왜냐면 이거는 제약 회사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앞에는 뭡니까? 네, 이런 거는 기기 만드는, 장비 만드는 회사지, 장비. 장비 만드는 회사하고, 아래쪽에 루니스코프는 이건 신약을 만드는 회사하고 관련이 높기 때문에, 이쪽과 일이 벌어지면 이건 상당히 루니스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물론 환자들한테는 힘든 얘기겠지만요. 그래서 기술력 보면 이 회사가 SCI급 너무 벌써 41개나 발표를 해서 다른 회사들하고 압도적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GE 헬스케어하고도 파트너십 맞고, 가든트 헬스케어하고도 하고, 그 외에 뭐 후지필름, 필립스, 홀로직 이런 세계적 회사들 파트너십 체결했다. 이런 회사는 유일하다. 그런데 문제는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적자가 무지무지 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이건 회사가 2023년 전망을 하는데 매출은 많이 느는데 적자는 계속돼서 회사는 2025년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2024년도 또 적자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요, 적자 폭이 적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자본 잠식의 우려가 있어요. 특례 상장해서 상장하는 바람에 코스닥이 2022년 7월 21일 날 상장되면서 365 확보하는 바람에 지금 재무제표가 보시겠지만 자본 잠식을 벗어나서 이렇게 됐지만, 이것도 언제 혼란을 까먹을 수 있어요. 결국 이 회사는 성장성과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뛰어나나 지금 자본의 문제, 이걸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 자본 조달을 한번 야무지게 잘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바이오 쪽에 자본이 잘 안 말리고 있어서 이 회사의 마지막 나머지 하나의 문제는 자본 조달을 한번 확실히 몇백억 정도 하면 이 회사는 자본 조달 성공했다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은 지금 7,600억 정도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시가총액 7,600억이면 제가 볼 때는 좀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 물론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각사의 몫이다 봅니다. 저는 총 한 7천억 때는 좀 만만한 수치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 앞으로 이제 자본 조달을 이 회사는 성공했다 하면 그게 호재로 작용할 거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셨지만 이 정도는 아셔야 주식 투자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